반갑습니다. 오늘 9월 14일 월요일이고요. 네, 전작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먼저 부를게요. 화수분처럼님 어서 오시고요. 오케이님, 평범한 부자님 반갑습니다. 백조부자님, 백마사님, 청가람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분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계신 분들이요. 네, 건물주 대구파님 어서 오세요. 우리 그 같은 경주 최씨, 그죠? 네. 우리 일가분이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시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아 이거 카메라 마사지예요. 네, 아이시언님 어서 오세요. 수담penguin님 반갑습니다. 갓물주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메이크업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빛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제가 얼굴이 원래 까무잡잡하거든요. 근데 저 빛이 얼마나 세면 얼굴이 하얗게 그냥 네, 애기처럼 애기 피부 같죠? 네, 네. 음, 뭐 그래서 이게 카메라 그 보통 방송국 가면요 위에 이게 조명이 엄청 떨어져요. 나한테만 조명이 몇 개 비치거든요. 재수 없으면 핀 조명도 같이 쏴주는데 그렇게 되면 막 진짜 덥습니다. 네. 20대로 보여요? 네. 아이고, 네. 풍림 부장님, 지선아택님, 실크로드 1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응, 안경 벗으면 더 그럴걸? 네, 그쵸. 안경 벗으면 더 그래. 안경을 쓰니까, 이제 이게 돋보기니까 조금 이제 그래도, 네, 애기 같지 않아 보이죠? 음. 자, 아무튼요, 네. 자, 시작합니다. 네, 그만 떠들고요. 자, 삼성전자가 6만원 넘어갔습니다. 총알충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원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더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일단은 분위기 잘 타고 있죠. 코스피도 마찬가지. 어디 갔어? 코스피도 마찬가지. 2427포인트. 자, 이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지선은 2400으로 바뀌었습니다. 2400에서부터 갭 상승 나갔죠. 그래서 저 갭이라는 부분들이 또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밀리더라도 2400 위쪽을 지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예, 그냥 간다. 근데 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마, 재료 이런 것들 막 갖다 붙이면서 더 급등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급등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급등은 뭐 사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쫓아가면서 매수하셔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현재 좋은 장세에서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얼마만큼 내가 포트폴리오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은 0.64예요. 네, 올라간 포인트는 더 강해 보이긴 합니다만 음봉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덜 올랐죠. 코스피보다. 코스피보다 덜 오른 이유는 뭘까요? 경기 민감주. 오늘 현대차 같은 애들이 엄청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욕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야, 니 팔으라고 해서 팔았는데? 네, 여기서 팔았죠. 17만원대, 17만 2천원인가? 네. 이때 팔았는데,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갔어.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성투사가 잘하는구나 그랬는데 올라가는 거 보고 뭐야 이 자식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이렇게 그 이격이 벌어진 것들 이것은 일단 우리가 확률 게임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더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저러한 상태에서는 밀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현대차의 주가를 주시를 했어요. 근데 현재 시점을 그냥 더 치고 올려보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약간 박스에 대한 흐름도 있겠습니다만 아래쪽 이격을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건 어렵거든요. 아래쪽 이격을 무시하고 가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그냥 간다? 그러면은 조만간 더 큰 변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이제 상투가 오게 되면 종목의 변동성, 네, 아래 위로 움직이는 이 변동성이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좀 눕혀주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야지 정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경기 민감주를 비롯한 이런 그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뭐 분위기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계속 연속성을 가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은 네, 내일 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올라간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은 네, 욕하지 마세요. 현대차 욕하지 마세요. 네. 뭐야, 욕하지 말라 했더니 바로 욕하시는 거 본데 지금. 네, 귀 간지러웠어요.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수혜를 받는 업종이 경기 민감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지금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은 경기 민감주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또 정부 정책 수혜주로 엮이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죠? 더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의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녹록치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주가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게 하겠습니다만은 네, 녹록치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게요. 경기 민감주. 민감하다 이거 민감하다. 네. 경기 민감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당황하지 말자. 네, 민감하다는 거. 그러니까 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확 네, 할 정도 좀 예민하다. 네, 예민하다. 뭐라고 해줘야 되지 이걸? 하여튼 경기 상황에 맞춰서 같이 움직인다. 네. 같이 움직이는 업종군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같이 나빠지는 것이 경기 민감주예요. 그래서 뭐 소매 경기가 좋아졌어요. 뭐 소매 판매가 많이 늘어났어요. 경제 지표에서 뭔가 좋아졌어요. 고용이 좋아졌어요. 뭐 소득이 늘어났어요. 뭐 등등 얘기가 나올 때 올라가는 애들이 다 이런 애들입니다. 내구재 주문이 늘어났어요. 그럼 올라가는 게 이런 애들이에요. 경기 성장률이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가는 게 이런 애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일단 물건이 잘 팔려요. 왜냐면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물건이 잘 팔리고 기업 실적이 올라가죠. 네. 실적이 올라가요. 실적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늘어나게 되면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될 테고, 투자를 하게 되면 고용이 더 좋아지게 될 테고, 또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될 테고, 경기 활성화가 계속해서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다 보시면 되죠. 뭐 물론 자동차뿐만이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뿐만은 아니에요. 경제 전반에 걸쳐서 뭐 이마트도 그렇고요. 이마트도 최근에 계속 올라오는 모습 보이시죠? 그다음에 식품, 그렇게 식품만 해볼까요? 식품, 농심, 네. 농심도 어때요? 별로 안 좋네, 얘네들은. 라면은 이제 안 먹는가 보다. 이제 좀 경기가 좋아져서, 이거 경기가 안 좋을 때만 올라가는데, 봐봐요. 경기가 안 좋을 때만 올라갔죠? 라면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배가 불렀구만, 이거! 네, 라면 같은 거 안 먹고. 네, 어서오세요. 라면은 안 먹어서, 얘네 그런 것 같아요. 사조대림, 네. 참치도 안 먹어? 네, 깡통 이런 거 이제 안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많이 샀는데. 네. 그 다음에 동원수산. 뭐 근데 뭐 식품주 봤을 때 롯데식품, 롯데푸드, 네, 별로다. 네, 아직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는가 봐요. 사주식푸드는 좀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저기 있었는데 오늘 뭐 있었던 거? 오뚜기요? 그냥 그래.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그런가 봐요. 뭐 쌀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뭐 외식 업체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려나 보지. 네, CJ 이런 거 올라가나? CJ 어디지? CJ 시푸드인데 이런 거는 CJ 시푸드 말고 다른 데 있을 텐데. 네. 이것도 올라갔네. 근데 약간 외식 업체 쪽은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죠? 왜냐면 이제 이건 언택트 관련한 부분도 있고 배달 관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오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게 이마트 같은 유통 물류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식품주들이 따라서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라면 같은 거는 안 먹으려나 봐. 지금 농심 같은 경우
네,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좀 조정받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 매도를 좀 하셔야 돼요. 매도 좀 하시고 아래쪽으로 다시 사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 치고 올라갔었던 추세를 꺾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매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라면 이제 안 먹는다. 네, 라면 왜 안 먹느냐? 이제 배가 부른 거지. 이제, 내가 이제 뭐 돈 좀 벌고 이제 좀 됐는데, 응? 뭐 라면 먹고 살아야 되겠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잘 팔리고 기업 실적이 올라간다. 지붕을 어떻게 보냐고요? 아이고, 나와라. 왜 안 나와? 나왔다. 천정에 대해서 좀 알려줘요. 네, 천정. 천정. 주가의 천정을 아는 방법.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꿀물 드세요. 꿀물. 꿀물 오늘은 좀 진하게 탔어요. 이게 밤꿀이거든요. 밤꿀이 기관지에 좋대요. 그래서 꿀에다가 네, 물을 탔지. 원래는 물에다 꿀을 타는데 오늘은 꿀에다가 물을 탔어요. 그래서 이게 좋대요, 기관지에. 그래서 저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꿀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맞아요. 옥상에서 지붕을 볼 수 있긴 하죠. 옛날에 저 어릴 때 옥상이 있었는데 그 옆으로 이제 슬레이트 지붕이죠. 이렇게 그 지붕 타고 이렇게 막 넘어가고 막 돌아오고 그러다가 걸려갖고 됐다 혼난 적도 있습니다. 옥상에 가면 지붕이 보이죠. 지붕, 천장. 잠깐만요. 좋았어. 요거에 대해서 좀 봅시다. 천정. 상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요? 요거는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죠. 네, 그리고 잘 모르기도 하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거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해도 막상 그 타이밍이 되면은 잘 못 써먹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막 어려운 것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3천 정도 있고 뭐 무슨 유성형 뭐 캔들로 하는 거 뭐 거래량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요 단기적인 부분 말고 추세적인 부분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파동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해드리는 강의는 항상 쉽습니다. 그냥 그 한 10살 밑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데리고 와보세요. 내가 설명해주면 다음날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굉장히 쉽게 아시면 돼요. 왜냐면 모든 것은 그 모든 길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로마로 통한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기법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요. 네. 베이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어서 오세요, 다들. 네.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투는 뭐예요? 상투. 상투 요거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은 거 상투. 천정 꼭대기. 꼭대기라는 것은 꼭대기가 아니죠. 꼭대기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꼭대기가 뭐예요? 꼭대기. 꼭대기는 뭘까? 꼭대기는 뭘까? 정상. 네. 꼭대기는 뭐예요? 저 위쪽.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곳. 네. 꼭대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정상에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죠? 정상에서 해봤자 뭐 펄짝 뛰는 거 정도? 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정상에 가면 이렇게 그 산 정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 어떤 비석에 올라가는 거? 뭐 그런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정상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꼭대기야. 그러면 꼭대기에 도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호! 예. 나는 산꼭대기 가면 저는 꼭 야호를 하거든요. 야호! 그런데 좀 쪽팔려. 이제 나이 먹고서 하려니까 좀 쪽팔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아무도 안 해. 그런데 야호를 할 때는 좀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여러 명 같이 가가지고 같이 뭐 우와 뭐 잘하자 뭐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산악회나 이런 데 보면은 연초에 많이들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프랭카드 들고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갈까요? 네. 옛날에
옛날에 누구야? 김영삼이.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걸 했잖아요. 대통령이 되려고 그 아침 새벽 산행을 하면서 이제 그냥 무리들하고 새벽 그 등산 무슨 회동이라고 했지? 그런 무슨 회동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꿈을 키워가는 그런 게 있었죠. 뭐 어쨌든 우리도 한번 해요. 산에 가서. 네, 가까운 산, 뒷동산 같은 데 가서 프랭카드 들고. 네. 올해는 100% 가자 이런 거. 네. 뭐 아무튼 꼭대기 도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되겠죠? 네. 내려가야 됩니다. 끝이에요. 네. 천정상투를 보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올라갈 때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 더 올라갈 데가 없으면 내려간다. 내려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돼요? 고점이 낮아지는 것. 끝이에요. 잘 보세요. 상투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네. 상투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 계속 가는구나. 그래. 잘 가. 그래. 좀 내려갔네. 근데 또 신고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가는 거구나. 보고 있어요. 또 내려갔어요. 내려갈 수 있겠지. 근데 이번에는 이거 봐라. 신고가가 안 나왔네. 신고가가 안 나오게 되면은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이동평균선이 뭉쳐요. 야, 쟤 갔나보다. 이제 쟤 맛 갔나보다. 이런 얘기 나와요. 쟤 맛 갔나보다. 자식들 배신은 더럽게 잘해요. 그래서 쟤 이제 맛 갔나보다. 그러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뭐가 또 형성되냐면 저점도 같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데드가 나와요. 그러면 거의 90% 정도는 상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90% 정도는 상투. 근데 이 자리를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왜냐면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형태. 이거는 지금 3산의 형태도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삼천장 같은 경우는요. 원래 그 기본적으로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어깨를 두 번째 어깨가 넘지 못하는 것이 3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 어떤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상투가 있었겠지. 나중에 어디 보면은 네. 큰 상투가 있어야 돼요. 추세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큰 상투. 추세가 굉장히 좋았다가 낮아지는 부분인데, 요거는 어떻게 볼까요? 한번 볼까요? 쭉쭉쭉쭉쭉쭉쭉쭉 가요. 쭉 내려갔죠? 쭉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반등이 어떻게 돼요? 약하죠. 반등이 약해. 약하면서 이동평균선이 꼭 모인다고요. 그러면, 여긴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네. 늦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보통 여기 꼭지점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이렇게 나올 때는 또는 여기 지금 보시면 21선 끌고 가는데 이걸 가지고 데드크로스로 넘어가죠. 이 상태는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냐면 21선을 깨더라도 뚫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뚫지 못하고 내려가죠. 그럼 여기서 무조건 매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 상투예요. 상투. 여기서도 팔아먹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상투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인 부분들 이렇게 큰 추세 밑에서도 먹었는데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다 보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팔아먹는 게 정석입니다. 위에 거 띄어먹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아까운데요. 그러면 네 항상 말씀드리듯이 100% 띄어먹고 가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주가가 쭉 밀리겠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모르는 거야. 네. 상투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면 잘 보세요. 올라가죠. 그냥 또 올라가죠. 그냥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죠. 내려갔는데 올라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다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고점이 낮아졌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뒤지는 적은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죽진 않아요. 모든 추세가 다 그렇습니다. 그냥 한 번 딱 해놓고 나 간다 그렇게 가는 경우는 뭔가 악재가 나왔다거나 그런 경우지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냥 한 방에 안녕 그러고 뛰어내린 적은 없습니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지금 데드크로스 나와 있지만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죠. 반등이 나오는데 전고점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네.
그리고 다시 꺾어 내려올 때 이평선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데드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조정을 좀 받겠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상투인지 아닌지 몰라. 이러고 있다가도요, 이렇게 빵 치고 넘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또 골 때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상투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거는 상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반등이 나가줘야 되는데 반등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추세를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직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뭐 반등 없이 계속 밀려 내려간다든지, 그래도 올라갈 거야. 왜냐면 한 번에 죽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죽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형성이 돼서 움직였다 그러면 주가는 뭐든지 간에 이런 거, 요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 천정에서 나오는 요거 뭐 개막원, 네, 이런 걸로 만들죠. 그래서 그 지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희망 고문을 받게 돼요.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네, 그런 고문을 받게 된 다음에 모아놓고 죽이는 게 이제 이런 상투의 포인트죠.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설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내용이겠죠. 네이버, 카카오 말고 또 뭐 있어요? NC소프트. 요거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요거는 반등이 이미 여러 차례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거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겠죠. 내려갔다가 이런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죠. 네, 이런 반등이 나오는데 안 돼,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팔아먹어야 돼요. 내려가는구나, 이제 팔자라는 게 돼야 됩니다.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상투라는 것을 만들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고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가차없이 팔아버려야 돼요. 더 올라가는 거 몰라, 나 안 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현대차를 이제 주가를 매도시켜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것도 아직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고점 넘어갔다 볼 수 있지만 애매했거든. 네, 상황이 이게 넘어간 거야 아닌 거야, 이건 지금 일자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횡보인데 여기서 데드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도를 일단 먼저 한 거죠. 내려갈 거라 생각해서. 근데 안 내려갔어.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가서 이제 신고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은 네, 완전히 이제 저는 엿을 먹겠죠. 근데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단기적 상투는 항상 저항이 있어요.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이제 그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승하고 나서 저항대 부딪히게 되면 이게 이 따라오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격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올 것 같다면 지지선을 딱 보고서 거기까지 한번 들어갔다 오겠구나, 거기까지 들어갔다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돌파해서 넘어갈 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요 현대차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게 있었기 때문이죠. 기아차도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기아차도 같은 경우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패턴들, 여기서 팔아먹었는데 이것도 많이 올랐네, 들어온 자식들. 이거는 확실히 조정이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갭이 얕아가지고 아마 그런가 봐요. 그냥 바로 갈라나 봐, 썩을 놈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팔아먹어야 되는 자리예요.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죠? 무서운 거, 네, 팔아먹어야 되는 자리들. 그래서 항상 대형주들은요, 위쪽 천장에 나오는 구간들이 조금 시간을 많이 줘요. 그래서 매도할 기회, 그 다음에 급하게 내리더라도 반등 무조건 줍니다. 반등 없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냥 없어요. 반등 없이 가는 경우는 그냥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들은, 시세가 크게 나온 이후에 팔아야 될 자리들은 팔아야 될 자리를 대부분 다 줍니다. 그래서 반등이 약할 때 꼭 팔아 먹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다상투예요. 이건 다상투예요, 다상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진정기부터 다 팔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건 큰 시세 나왔기 때문에 매도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줬죠. 요거 가지고 부족하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할 자리를 거의 1년 가까이 준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상투가 아니라 뭐 나온 게 없잖아요. 사실 종근당 홀딩스는 나온 게 없어. 이렇게 되면 이런 건 상투가 아니고요. 이거는 고점이 없잖아요. 지금. 네. 이미 이건 고점이 없다. 욕해도 괜찮아요. 욕해라. 네. 안 놀아줄 테야. 이거는 고점이 아니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흘러가는 과정 뭐 이렇게 봐야 되려나요? 네. 이거는 올라간 게 없잖아요. 올라간 게 없어서 이거는 고점이 아니에요. 이거 상투 뭐 이런 거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보셨던 기아차 같은 경우처럼 시세가 나와줘야 돼요. 이런 거 2000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있고 나서 그냥 스물스물 기어 들어가야지. 그냥 뭐 가다가 많은 이런 것들은 네 상투라고 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에 지금 한 60세쯤 되신 분이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우 나도 경로당에서 좀 쉬어볼까 그러면은 주전자 심부름부터 하는 거죠. 네 막내는 그 구석에 서 있어야 된다면서 경로당 가면 그래가지고 네 어느 할머니가 65세인가 66세인가 그러셨는데 할머니도 아니지 이제 60대시면 할머니도 아니시더라고. 근데 그 경로당을 갔는데 그렇게 쿠사리를 먹고 그냥 심부름만 해가지고 에이 안 간다 그러고 막 그랬대는데 그랬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무르익고 나서 뭔가 상투를 논하시는 게 맞아요.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상투 이런 거면 이러면 안 돼. 이런 건 상투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관계 있어야지. 이런 보세요. 이런데 뭐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도 뭐 상투다 아니다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이런 데는 팔아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가 재수 없으면 이런 데 걸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더 올라가면 더 주고 살 거예요. 네. 나는 그렇게 해요. 더 올라간다? 그럼 더 주고 살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거는 한번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암만 생각해도 들어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매수를 좀 해볼까. 오늘 많이 올라갔거든요. 아까 뭐 화신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밑에서 살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 자식이 안 들어오고 그냥 기어 올라갔어.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살까? 오늘 아침이라도 살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현대차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사실 지금 수익에 나와 있는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테니까 계속 체킹을 하거든요.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위아, 그 다음에 만도 오늘 또 많이 올라갔죠. 네, 이런 정보도 계속 체킹을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현대차 떨어지면 조금씩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민감하겠죠. 그래서 좀 내려가는 부분들 뭐 감안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일단은 자동차 조금 더 보고 가자. 네, 조금 더 보고 가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품주들은 일단 괜찮아요. 부품주들은 일단 괜찮고요. 얘네들은 어차피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 봤자 여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보자라는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지. 사실 뭐 화신이 됐든 현대모비스가 됐든 위아가 됐든 만도가 됐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네 부품주 이런 것들은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사셔도 되긴 되는데 문제는 이 완성차가 조금 기어 내려오게 되면 같이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딱 샀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사자마자 싸대기를 딱 맞아. 그러면 기분 더럽겠지. 네. 그러니까 그걸 기분 조금 더럽지 않게 이렇게 샥 한번 피할 수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네 한번 기다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를 건 없어요. 어차피 출발을 했다 그러면은요. 제가 그 비유를 한번 해드리지만 자 주가가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대세 상승이다 이거야. 네. 여기서 사나 큰 관계가 없습니다. 네, 어차피 가는 과정이잖아요. 좀 더 주고 사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런 단기적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담감이 있을 때는 조금 피해가는 것이 원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많아졌다 싶을 때는 매수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이건 뭐 상투하기 좀 그렇고요. 단기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투라는 것은요 아주 그냥 뭐 네
진짜 상투는 잘못 걸리면 정말 이건 피도 눈물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상투예요. 이런 거 2000 이런 상투는요 피도 눈물도 없는 상투예요. 아주 그냥 뭐 죽이는 거죠. 네, 사람을 죽입니다. 말려 죽여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걸리게 되면은요 진짜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 한국전력도 그랬어요. 근데 공통점이 다 있어. 공통점이 다 있는 게 뭐냐면 시세가 많이 나오고 나온 상투는 오랫동안 자빠져요. 아 진짜 더럽게 자빠지죠. 여기서도 여기였나? 2007년도였어. 2010년도. 요때도 그냥, 네, 요거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게 주구장창 흘러내려가지고 아주 그냥, 네, 그 당시에 어떤 아주머니가, 여기서 이제, 요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고점 내려가고 있는 거, 이 상투거든요. 요때 이제, TV인가 뭐 어딘가에서 추천을 받았대요. 네. TV가 어딘가에서 추천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추천을 받았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문의를 했더니 떨어지면 계속 사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1년 동안 계속 매수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 좋은 주식 있던 거 팔아가지고 이 주식 사고 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바닥이 난 거죠. 돈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주가는 계속 떨어지니까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한국전력을 혹시 인수하실 생각이 있냐고 내가 진지하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요. 그때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사셨어요. 무지하게 많이 사가지고 지금 뭐 답이 안 나오더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매수 어떻게 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가만히 기다리셔야 돼. 가만히 기다리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네. 다 이거 흐름을 딱 보니까 보이시지 않아요? 아, 개떡 같은 상투. 계속 내려갈 때 물렸어? 기다리란 말이에요. 기다려서 어떻게 돼요? 이런 자리에 올라오는 거 다 속지 말란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딱 모여가지고 뭉쳐서 가는 거.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주식도요 물린 상태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해드렸죠? 하한가 9방도 맞아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 기법으로 100% 넘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하한가 9방 맞아봤어요? 나는 맞아봤어. 그때 우리 회원들 전부 다 이렇게 뒤집어졌어. 하한가 9방 나올 때. 네. 이렇게 뒤집어졌거든. 그래가지고, 네. 네, 괜찮아. 네, 괜찮아. 왜냐면, 괜찮다고 해야지 어쩔 거야. 하한가 9방인데. 근데, 점 하니까 어떻게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있죠.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 자리 분명히 잡아줄 테니까, 그때 물타기 들어가서 끌고 나갑시다. 네. 그래서 100%씩 수익 내고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것도 한 6, 7개월. 그게 뭐였냐면, 그 왜 카메룬에서 그 다이아몬드 광산 캔다고 했던 그 개 같은 주식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싸가지 없는 주식. 그냥 싸대기를 치고 싶은 주식 하나 있어요. 와, 그 새끼 진짜 뭐 광산이 있다 없다 뭐 카메룬에서 내가 카메룬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다이아몬드 캔다고 연병해가지고 아, 나 진짜 그래서 하한가 9방 맞고 진짜 9방이었어 뭐였어? 그 CNK 인터였나 그게? 아, 막 그냥 뒤통수가 저려가지고 그때 한참 네 그랬던 적이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뭉치는 거야. 이평선이 모이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모이는 거요. 아시죠? 그때 자원개발 테마가 엄청 유행했을 때였어요. 그게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 좀 오래된 기억이긴 한데, 하여튼 그때는 진짜 힘들었지. 근데 모든 것은 이 기법만 알고 있으면 다 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정신만 딱 차리고 있으면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문제 없다. 그죠? 프레시웨이, 이거는요, 좀 주식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네. 요거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항상 그 베이직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보면 지금 하락 추세 속에서 하단 반등이거든요. 요 반등을 먹기 위한 단기 패턴은 나쁘지 않아요. 네. 왜냐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 매크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제대로 된 어떤 돌리는 형태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단기적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길게 갈 것이냐인데, 길게 가려면 이거 요 위쪽 라인 넘어가야 돼요. 요 위쪽 라인 넘어가려면 지금 이 정도 이격으로 봐서는 올해 안에 안 됩니다. 네, 이거 올해 안에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지금 단기 이평선 모여 있기 때문에 반등 나가는 거거든요. 반등 나가면 요 정도,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단기 상승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서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재료를 가지고서 딱딱 치고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추세를 전환시켜서 크게 먹어야 될 상황에서는요, 이런 상황은 그냥 네,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단기 매매하시는 경우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가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죠. 문자방 같은 데서는 그냥 편안하게 하기엔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냐면 문자방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물려도 되는 주식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려도 되는 주식. 자, 내가 여기서 물렸다 이거야. 내가 여기서 물렸어. 여기서 이평선이 이렇게 모였어. 이런 자리에서 물리게 되면요, 일단은 개길 수가 있어요. 내려가는 과정이 일단은 다 모여들었죠. 근데 이것도 아직은 불안한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런 자리들이 매수가 좀 좋아요. 이런 자리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돌아서는 패턴들 있잖아요. 이렇게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요, 이렇게 위에 라인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아래쪽 라인 이렇게 추세가 지나갈 때 위쪽 라인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꼭 선을 긋지 않아도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요 정도 좀 매수 터닝 포인트 나오겠구나. 선 그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들어맞거든요. 내가 점쟁이가 아니야. 네, 점쟁이 별거 있습니까? 어렸을 적에 집 마당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네,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점쟁이 별거 아니에요. 네. 딱 많이 보다 보면 보이는 거야, 이 사람 얼굴이. 그러니까 뭐 그냥 철학관 같은 데서도 사람에 딱 들어오면은 남편이 말썽을 피우는구나. 아닌데요. 그러면 자식이지?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한대더라고. 네. 얼굴에 다 보인대요. 아무튼 수심이 가득하다 뭐 그런 거. 네. 네. 뭐 때려도 맞히다 보면 맞겠지 뭐. 그거 전 보러 갈 때 거의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도 아닌데 뭐 사업이 잘 안 돼? 막 그런 거. 네. 뭐 아무튼 뭐 몇 개 중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식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은 변화가 되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돌아서지 않았죠. 맞아요. 그죠? 돌아서지 않았어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가능성이 여기서도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절대 돌아선 게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계속 하락 추세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종목 진단할 때 보면은요, 어디만큼 올라가야지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자꾸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5,000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돌리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장기 이평선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우하향이죠. 네, 얘들 잡아내려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간다 치면 적어도 연말 정도는 돼야 돼요. 3, 4개월은 무조건 지나가야지만이 이평선 모여듭니다. 네, 이거 보이시면 아시죠? 이렇게 모여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계속 이게 돌려주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또 밀리잖아요. 그럼 다시 제 갈 길 가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은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그냥 쉽게 들어가시면은 재미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려 있다 그러면, 만약에 물려도 되는 주식이다, 이거는 이런 상태에서는 물려도 되는 주식은 아니죠. 근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어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는 종목이다.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 잘 보세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추세를 어디서 바꿔치기 하느냐. 네, 바꿔치기 하는 자리만 보시면 돼요. 그 바꿔치기 하는 자리에서는 대부분 다 뭐가 들어가냐면 이평선 다 모여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는 사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잘 찾지 못해요. 왜냐면 자, 돌아가서 볼게요. 이건 지금 올라갔으니까 그러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지?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뭐지? 갈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조바심 막 든단 말이야. 아직 공부가 들 땐 거지. 이럴 때 우리 멍멍이 한번 지져줬는데 어디 갔지? 자고 있나? 네, 오늘 사라졌네. 자고 있네요. 아까 우리 멍멍이 막 졸았어요. 이렇게 어디 속이 안 좋은지 아침을 안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닭죽을 썼어요.
이렇게 죽 써가지고 오늘 개 줬어. 진짜 죽을 이렇게 써가지고 개를 줬더니 이 새끼가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막 돌아다니던데 지금 또 자는가 봐요. 아침을 왜 안 처먹고 그냥 새끼가. 아무튼 뭐 이럴 때는 멍멍이가 좀 지져줘도 돼. 그거 아니야. 네.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른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어디쯤입니까? 어디쯤입니까? 선만 그어보면 된다. 선만 그으면 돼요. 선만. 항상 이것만 갖고 다니세요. 몽둥이 하나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선만 그으세요. 그러면 넘어가서 여기 있네. 여기. 그죠? 자,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보통은 저항, 넘어가서 들어와서 뭐 나오죠? 지지,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반등인데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네, 이거 잡아야 돼요. 그럼 나 같으면 매수를 여기서 들어가야 되겠죠? 네,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너는 왜 안 샀냐? 네, 모르겠어요. 왜 안 샀는지. 내가 못 봤어. 네, 못 보면은 못 사는 거야. 근데 걸리면은 난 놓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늘어지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렇게 늘어진 종목들을 많이 골랐었죠. 늘어졌다가 팡 튀는 것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제법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배운 사람들은 저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배움이 얕은 분들은 다 올라가고 나서 지금도 뭐 상관없겠습니다만은 꼭 이런 데서 산다고요. 네. 아이쿠. 네, 지금 사야 되겠다. 네. 아니면은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데서 산다든지 고점 대비 얼마만큼 내려왔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뭐 10만원짜리 주식인데 6만원에 와 있다 이거예요. 이거 꼭 사야 되겠대요. 왜 사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10만원짜리가 6만원에 와 있는데 안 사요? 그러는 거예요. 네. 10만원짜리 6만원에 사야 되는 안 사요? 이거는 백화점의 모피코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죠? 백화점 모피코트가 아니야. 100만원짜리 세일해가지고 60만원에 파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가치가 100만원인 것을 60만원에 팔면 사야 되겠지. 그런데 이거는 원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고점이 10만원인데 6만원에 와있다고 사는 거,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떨어질 수 있죠. 이런 데서 사면 또 물려요. 그래서 아주 그냥 힘들어 하죠. 저는 국가가 인정한 학교를 나왔잖아요. 군대. 기가 막히죠, 군대. 아무나 못 가는 거야. 아시죠? 인구의 절반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물론 가시는 분도 있지만, 네, 군대. 네, 그만큼 좋은 데 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는 참 잘 이해가 되죠. 이해가 쉽고, 아, 저거구나 그러는데, 아, 이게 그건가요? 이게 거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항상 선을 그으라고. 항상 선을 그으세요. 선을 그어. 근데 선 긋는 것도 공부가 잘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주식을 굉장히 잘 하시는 미국 분이야. 미국 분인데 그 사람이 영어로 한 거를 내가 알아들은 건 아니고요. 밑에 번역이 있더라고.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 사람이 벤자민 그레이엄이었나 보다. 벤자민 그레이엄. 그 워렌 버핏 스승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럴듯한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네. 그랬으면 다 부자 됐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거는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공부의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동방불패 이야기 해드려요. 동방불패가 그 이야기 알아요? 동방불패가 그 무림의 최강자가 되고 싶었어. 원래 걔가 남자였거든요. 최강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귀화 보존을 딱 얻었잖아요. 근데 그 귀화 보존을 얻으면 무림 최강자가 되는데 거기에 그 가장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거세를 해야 돼. 그럼 남자의 힘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는 그걸 딱 포기하고 여자의 삶을 살면서 무림 최고수가 된 거죠. 그게 동방불패거든요. 근데 어떤 그 사람이 이 귀화 보존을 우연한 기회에 얻은 거야. 딱 나도 드디어 이제 그 무림 최고수가 될 수 있다. 딱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거세정진이라고 싹 써 있는 거예요. 네, 거세정진. 이름은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딱 이렇게 무공을 연습하다가 마지막 장에 거세정진 딱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네, 이렇게 팍 잘랐어. 아우, 끔찍하다. 팍 잘랐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도대체 동방불패가 안 되는 거지? 막 그러면서 막 그 정말 시름에 차가지고 그렇게 시름시름 알아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떤 그 무림의 최고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물어봤죠. 아니 여기 거세정진이라고 써 있는데 왜 나는 이걸 잘랐는데도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 이거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차마 말은 못하겠고요. 이거 빠지게 연습하란 뜻이야. 그랬대.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이 지워야 되겠다. 이거 녹화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다. 네, 아무튼 네. 그냥 공부에 망도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뭐 잘라갖고 되거나 뭐 이렇게 꼼수 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책을 다 외우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제가 그 경영학 이론 원론 시험을 볼 때 교수님이 학생들 엿먹이려고 시험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책 한 권 딱 던져줬어요. 책 한 권을 딱 던져주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 딱 그러고 나가시는데 와 진짜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한 이틀 정도 했나? 책 한 권 통째로 외워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베꼈었어요. 그대로 외워가지고요. 시험 문제 딱 나오잖아. 그래서 그걸 계속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만한 종이를 주잖아요. 그때 머리가 좋았나봐. 그걸 다 쓰면서 계속 썼지 그냥 막 계속 썼어. 그랬더니 한 3장째 쓰니까 교수님이 나가래더라. 나가. 너 하영이 나가.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만점은 안 주대. 95점밖에 안 주대. 근데 90점 받은 사람이 우리 학과에서 저 혼자 유일했어요. 90점 이상 받은 사람이. 아 진짜 독한 그런 거. 하여튼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길이 없으면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거 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계속 시행착오 겪다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세요. 크게 보세요. 크게 보면은 이거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큰 시세를 먹으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작은 거 이렇게 차트 이렇게 해놓고서요. 여기 요만큼 이렇게 해놓고 야 이거 변하네 안 변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이고 이거 뭐 변하네 안 변하네 이거 보이지도 않네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크게 보세요. 크게 보면은 답이 다 보여요. 네. 그냥 뭐 지들이 뭐 어디 가겠어? 그잖아요. 지들이 어디 갈 건데? 그런 거예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그냥 뭐 답이 다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 선만 그으면 돼요. 어디 살 것인가 다 그냥 주식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지 뭐. 네, 그냥 그렇잖아요. 뭐 이거 다 선만 그으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뭐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길게 보시면 돼요. 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추 잡기 어렵다 그러면은 추세 좀 형성된 거 이렇게 그어 놓고서 밑바닥 꺼지게 되면 여기 팔 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그 또라이 같은 거죠. 그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그래서 또라이 같은 거라서 그런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틀 밤 샌 것 같아요. 그거 악에 맞춰가지고 내가 그걸 꼭 해내고 말게야 막 그러면서 악에 맞춰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안 되지. 아무튼요 반복이 최고입니다. 반복. 네, 참 쉽죠. 네. 참 쉽죠? 네. 그럼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 쉽지만, 네. 그냥 놔두면 되죠. 근데 이것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안 사고 있죠. 들어오면 살라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올라가면 냅둘 거야. 또 들어올 테니까. 들어오면 뭐 밑에 지점에서 또 살려고요. 그래서 매수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잖아요. 매수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잖아요. 그 간단한 거, 네.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추세선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조금 여기서 이제 변화되는 것들, 그 다음에 재료가 나와서 막 단기간에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 손바닥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요, 막 여기다가 기법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도표,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요.
진짜 이거 피보나치 이런 거 막 갖다 이거 갖다 붙이지 마. 이거 뭐 퍼센테이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몇 포인트 움직이고 뭐 어떻게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요. 보기만 해도 벌써 어지럽다. 이게 보면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거.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해서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막 그 구름 뭐 그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일목균형법, 볼린저 밴드 막 이런 거 해놓으면요 차트 어떻게 되는지 볼래요? 네, 볼린저 밴드 어디 갔냐? 이게 여기가 추세지표? 추세지표 맞는 거? 여기에 들어가나? 하여튼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뭐 보지도 않아가지고 여기 있나? 네. 하여튼 뭐 볼린저 밴드하고 일목균형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귀찮아. 네, 나중에 찾아봐서 해봐요.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이게 차트가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조차도 지저분해 죽겠는데 여기에 막 구름대가 들어가고 막 밴드가 막 이렇게 지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뭔지 여기는 어딘지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 막 그런 생각 막 들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모르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거래량 지표 있어요? 이 영어로 써 있어서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네. 네.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니네. 볼린저가 있어. 여기 이건 것 같은데 추세지표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볼린저 아닌가? 탄력성 이거 봐라. 네, 지금 나 무시하니? 여기다 이거 내가 지금 못 찾는 걸 수도 있고요. 강도 몰라 이 기간 활용 나 혼자 모르는 거야 진짜? 네, 진짜 못 찾는 거예요? 왜 못 찾지? 안 봐서 그런가 봐요. 영어로 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 스토캐스틱 이거 진짜 이건 진짜 개떡 같은. 야, 이런 거를 이거 스토캐스틱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이런 거는 어디에서 붙는 거야 도대체? 그런 거 참 보는 거 웃긴다. 예.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이 스토캐스틱만 봐도 되게 어려울 거야. MACD는 뭐 많이들 보니까 그냥 하고 못 찾겠다. 가격 지표에 있게. 맞아. 네, 멍충이 가격 지표 있었어. 맞아요. 미안해요. 네. 여기에 있었어. 요거 딱 해놓으면 이제 봐요. 지표가 차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개떡처럼 변하거든요. 이거예요. 나는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요. 별로 설명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욕 나오지 않아요? 내 거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를 모르겠다. 이게 지금 그쵸?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차트를 해놓고 나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알겠다 하지만 나는 정말 이게 뭐 빨간색 구름 때문에 뭐 매수고 파란색 구름 때문에 매도 그렇다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이 뭐 밴드 범위를 이게 볼린저 밴드는 여기 어디냐? 어디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나가면 밴드 범위 안에서 이게 위에 붙으면 매도고 아래 붙으면 매수고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마요. 이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사세요. 막 깨끗해.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 고속도로 온 것 같지 않아요? 고속도로 비포장도로 달리다가. 네, 차트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못 봤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동평균선도 안 봐요. 추세 흐트러뜨린다고 이동평균선도 다 안 봅니다. 근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복잡하게 생각해봤자 도움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은 목적만 생각하세요. 주식의 목적. 주식 투자의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버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뭐 세계 경제를 이바지시 한다든지 뭐 평화를 한다든지 뭐 평화기금 마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남북 통일기금 마련하는 거 아니죠. 그냥 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내 돈 벌려고. 나 좀 더 잘 살려고. 네.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다 그거거든요. 네.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목적만 보세요. 자, 돈을 어떻게 해야지 벌겠느냐. 올라간 주식 사면 돈 버는 거예요. 그죠? 내려가는 주식 사면은
돈 못 버는 거고요. 그럼 내려갈 때 사야 돼요? 안 되지. 내려갈 때 사면 안 돼요. 돈 못 버는 거지, 이럴 때는. 그냥 올라갈 때 사시면 돼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사는데 이제 팔아야 될 때 언제냐? 더 안 올라갈 것 같을 때. 말은 되게 쉽지. 해보면 되게 어렵죠. 그래서 네, 문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들 많이 하세요. 와, 이거 좋다. 오늘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죠. 네. 자, 쌀 떨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네. 빨리빨리들 가입하시고 연장하실 분들은 연장하실 분들은 진짜 그게 있다. 그 아시죠? 그 기간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말이기 때문에 하루를 더 할지 모르지만 이번 주 안에도 하세요. 네. 연장하실 분들은 이번 주 안에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네, 편하시고 하실 때 네, 한 달씩 끊기 어렵다 그러면 3개월씩 3개월도 끊기 어렵다 그러면 4번을 한꺼번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편하게들 사시고요. 문자반은 말씀드리지만 그냥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계속 라이브 켜놓고 설명하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 어렵게 막 계속 뭐 테마 갖고 와서 설명하고, 이 종목 이렇게 된다 분석하고,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몰라도 돈 벌 수 있는 거 충분해요. 그런 거 몰라도 돈 벌 수 있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지금 그래 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내일 하면서 밤새 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그러는 거 이제 어려워요. 네. 제가 중국어는 정말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목적한 바가 있어서 정말 이를 악물고 한 거지만 지금 내가 영어를 배우려고 생각하면은요 깜깜해 못 하겠어요. 저 사실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절실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절실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주식자 그렇게까지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사실 기업 분석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분석 지표들 위에다 쫙 집어넣어요. 여기 있잖아요, 위에 퍼, EPS, 신용, PBR, ROE, 유보율 여기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걸 기업 분석 끝난 거예요. 사실은 망하지 않을 기업이구나, 그거면 되지 뭐. 망하지 않는 기업이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스나이퍼님 계속 늦어요. 네. 망하지 않는 기업이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구나. 망하지 않는 기업이 올라가고 있대요. 그럼 이건 나한테 돈 벌어주는 기업이에요. 그냥 그거 사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기교를 부려가지고, 사실 이럴 때 사도 돈 벌잖아요. 이럴 때 사도 돈 벌고요. 이럴 때 사도 돈 벌거든요. 근데 조금 기교를 부리기 위해서 밑에서 사는 거고, 그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죠. 밑에서 사는 거고 위에서 파는 거고, 이런 식의 트레이딩을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올라가고 있을 때 주식을 사게 되면요 10 중에 7, 8은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매도 타임을 놓쳐가지고 자꾸 피를 보고 그런 거지만 10 중에 7, 8은 돈을 벌어요. 네. 욕심을 자꾸 부려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는 주식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식은 항상 간단하게, 항상 쉽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나는 부산에 가야 되겠는데 뭐 목포로 가는 버스를 타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 말고 올라가는 거, 그죠?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 지하철 같은 거 탈 때는 저쪽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는 거 막 타가지고 잘못 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생 더럽게 하거든요. 저는 자주 그래요. 특히 2호선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잘못하면 진짜 짜증 지대로 나죠. 지하철 기다려가고 탔는데 잘못 탔어.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 내려야 되지. 또 다음 거 기다려야 되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요. 가고 있는 거, 올라가고 있는 거 쉽게 쉽게 갑시다. 아시겠죠? 쉽게 가자. 네, 쉽게 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경기 민감주 이야기, 뭐 시장 종목 이야기 하려고 했다가 상투에서 갑자기 광고로 넘어갔는데,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직장인, 직장인 분들, 그리고
나는 잘 공부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 있죠.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어. 주식 차트 별로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계좌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그냥 모르겠어. 그냥 네가 사람은 사고 팔라면 팔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급하지 않게 하고 싶은 분들, 맨날 주식 사고 싶지 않은 분들,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문자반의 장점은 그거죠. 가격이 싸잖아. 가격이 싸기 때문에 내가 설마 한 달에 33만원 아니지 44만원이죠. 이거 못 벌겠느냐? 네, 이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한 달에 그 정도 못 벌 수도 있어요. 못 벌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설마 3개월 동안 100만원도 못 벌겠느냐? 아, 그거는 맞아. 그거는 못 벌지 않아요. 그죠? 3개월 동안 100만원도 못 벌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뭐 원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문자로 외롭지 않게 해드려요. 네. 가끔씩 하트도 이렇게 써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네. 혹시라도 또 저처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훈남이라 해야 되나? 네. 저의 문자를 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남녀노소 막론하고 네,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우리가 좀 아침 시황을 좀 보세요. 아침 시황을 좀 보시고 거기서 방향성 좀 찾으세요. 왜냐면 기술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갔는데 이게 반등을 해줘야지만 이 상승이 연결되거든요. 왜냐면 FOMC라든지 다른 것들이 지금 다 불안한 상태예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 초에 우리가 올라가 가지고 미국 증시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시황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전략들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작권 때문에 네, 좋은 노래는 못 들어드리고요. 아까 들었던 그런 노래 오늘은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 내 꿈 꾸세요. 네. 내 꿈꿔 이게 좀 이상하긴 하다. 내 꿈꿔 옛날에 그 되게 유행했었는데. 네. 자, 내일 뵐게요. 내일도 저녁에 방송 있어요. 아시죠? 내일 저녁에 또 오세요.